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론 2주차 1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에 대해서 어떤 분류가 이루어지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유형은요, 여러분 가족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소가족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가족의 유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부나 또는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족의 유형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유형이요. 가족 구성원의 수와 혈연 관계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수는 우리가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은 가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도대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건 얼마나 많아야 많다라고 하고 얼마나 적어야 적다라고 하는가요? 라고 하는 구분의 기준이 좀 궁금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딱 정해진 답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학자들마다 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구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은 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한쪽 또는 상방의 사망에 의해서 그 가족이 소멸하게 될 때까지 한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의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당대뿐인 가족이에요. 초세대적이에요. 여기에서 초세대적이에요. 어떤 세대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대뿐인 가족으로 초세대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들의 미혼 자녀가 출가나 취업을 통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고 다시 부부만 남았다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 한 세대의 단계를 우리가 소가족이라고 보통 일컫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분류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인 이하의 가족을 소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가족이 있으면 대가족도 있겠다, 그죠? 대가족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자, 대가족은 원칙적으로 다인수 가족을 말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은 가족을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아까 앞에서 소가족 같은 경우 5라는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뒀죠. 자, 대가족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의 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소의 구분,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할 때는 식구의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구의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를 모두 명시하세요. 자, 우리는 혈연관계가 어떤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또는 나의 형제자매 또는 나의 자녀, 우리 이런 사람들을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혈연관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 요즘에는 우리가 비교적 자녀 출산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한 세대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가족 자녀의 수를 5명, 7명, 10명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던 때가 있고 최근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자녀의 수가 1명 또는 2명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수가 6인 이상의 아주 대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다 하더라도 할머니 1분, 부모님 2분, 자녀 1명 이렇게 4명으로 아주 소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소의 구분으로 구분을 할 때는 가족 식구의 수뿐만이 아니라 혈연관계의 범위까지도 명시를 해줘야 훨씬 더 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연관계에 대한 분류입니다. 앞에서는 저희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른 분류로 소가족과 대가족이라고 나뉘었죠. 이번에는 혈연관계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핵가족이에요. 자, 현대사회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급변하는 사회 속의 산업사회가 핵가족이 가장 대표적인 가족 유형이에요. 이런 말들을 신문, 뉴스, 책, 도서 정말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부와 그들의 미혼 직계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결혼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와 부부가 가족을 이루었을 때,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서 미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출가나 여기에서 결혼 후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되면, 결혼 이후에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되면 다시 부부만 남게 되겠죠. 자, 부모와 자녀의 2세대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마 핵가족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요소가족, 핵가족, 부부가족, 또는 기본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단순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핵가족을 일컫는 동의어라고